네, 지금 서울에서 좀 인기 있는 지역은 이제 집이 매물이 나와도 집을 이제 보러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까지 됐다고 하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하나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땅이 꺼지고 있어요. 땅이 꺼지고 이게 부동산 공부할 때 입지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는데 이런 싱크홀 같은 이런 뭐 자연재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외부 변수로 부동산 시장이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서울에서도 소위 말하는 땅 꺼짐 사고가 그 도심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유명한 단지 입구에서 일어난다거나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다발된다면 이 부동산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외부 변수라서 이거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표님이 보기에는 이 싱크홀이 어떻게 좀 왜 생기는 겁니까?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뭐 우선 네. 제가 이 건축이나 토목공학이 네, 뭐 전문은 그건 좀, 아니니까 네. 뭐 일부 내용들을 인용을 하게 된다라면 네. 보통 이제 하수관들이 좀 파손이 된다든지 네. 아마 노후주택들이나 이런 지역들 안에서 하수관들도 많이 파손될 거 아니에요. 그런 파손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파손을 통해 가지고 지하수 쪽으로 좀 물이 좀 고이는 네. 그런 현상들. 그리고 이제 물이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가 뭐 침식이라고도 하고 토양 유실이라고도 네. 하잖아요. 그런 유실들이 일어나면서 집안이 좀 약해지면서 싱크홀들이 발생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자체의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뭐 소위 강남 쪽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게 과수원이었다, 네네. 뭐 논밭이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형들이 좀 약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그기 실제로도 공사 난이도가 높다라고 평가받는 곳들이 뭐 한남동이라든지 옥수동 이런 데들을 공사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도 재건축들 할 때 이거 건축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업계에서는 암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암이 건강산의 그런 암이 네. 아니라 네. 돌 같은 거죠. 그렇죠. 돌산처럼. 네. 그런 것들은 아주 땅이 단단해 가지고 거기 이제 지하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난이도가 돌 깨는 있는 게 힘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싱크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과거에 이제 논밭이었고 네. 거기에 과거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기술력들이 좀 저하가 되고 그 안에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노후된 상태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싱크홀들이 발생된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 서울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 지하철이 많잖아요. 돌아다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과도하게 이제 개발을 네. 한 그런 형태거든요.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지상철들도 많고 뭐 네. 트램도 많고 네. 한데 국내에서는 그런 거 이제 보기 싫거든요. 되게 네. 오히려 지하로 묻어라 요구가 지금 많아지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개발 그리고 기후에 대한 변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과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지도라든지 세계 지도하고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시대를 네, 쭉 지나다 보면 많이 다르죠. 땅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구라는 게 뭐 이렇게 뒤틀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보면 또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 통계를 보더라도 2018년부터 24년까지 전국에서 한 1,400건 정도가 되고 맞네요. 상하 수도에 대한 그 비교를 보니까 54%, 약 한 55% 정도가 노후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하 안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결국 땜질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아파트 짓고 그런 거 아까 지하 얘기한 것처럼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뭐 배관이나 이런 것들도 아파트 그 안에다가 네, 콘크리트 다 안에다 다 묻어버리죠. 넣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점검도 안 되고 누수가 되고 하는 것들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도시의 인프라 노후된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 싱크홀들이 이제 잦아지는 게 노후나 이런 뭐 자연 뭐 이런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 싱크홀의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사실 우리나라 땅이 화강암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땅은 단단한 곳. 그래서 돌만 있고 원유가 없어가지고 땅에서 나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좋은 동네는 사람을 평생 살고 싶어 하니까 돌 위에 사는 것보다 이제 평평한 데 많이 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강남이라던가 송파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은 반포가 원래 호수가 많은 뜻이 그렇죠, 반포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그 집안이 약할 것이고 송파는 원래는 강이었잖아요. 매립을. 그게 지금 매립돼서 된 거니까 모래가 흘려 나갈 수, 뭐 일제 시대 전에 뭐 을축 대홍수 나기 전에는 그 송파나루가 거기서 배가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지금 석촌호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뭐 인공호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다 아파트 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립지는 상식적으로만 봐도 모래로 메웠을 텐데 좀 위험하지 않겠나. 그리고 잠실 개발한 지가 한 70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70년까지는 아니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됐으면 제가 있는 그 사무실이 서초동 그쪽인데 거기서 요즘 많이 땅에서 송수관을 많이 파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노후돼서 물이 좀 새서 모래들이 쓸려 내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분당 그리고 네. 송파 이때 지었던 아파트 그냥 우스갯소리로 벽에다 혀를 대면 짜다고 막 할 정도로 아, 바다모래. 바닷모래 바닷모래를, 쓰고 네, 뭐 맞습니다. 그때 당시 공사 난이도 좀 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안이 약한 곳들 공사하고 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불안 요인들이 있죠. 근데 이제 향후에 이 싱크홀도 싱크홀인데 뭐 우리나라도 뭐 점점 지진에 대해서 좀 안전하지 않은 그런 네, 뭐 그런 나라로 점점 돌입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싱크홀이 단순히 싱크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재난 재해까지도 좀 대비를 하는 네.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가 꼭 싱크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싱크홀을 포함한 그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외부 요소가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또 소위 말하는 입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자연 현상도 그렇고요. 뭐 네. 우리 싱크홀이야 뭐 아까 송파 얘기했습니다만 네. 사실 뭐 송파도 섬이었는데 여의도 같은 섬은 이제 네. 매립을 하고 그렇죠. 남아 있는 물을 모아서 이제 석촌호수를 만들고 네. 이렇게 됐는데 집안 자체가 뭐 모래니까 좀 약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매립을 했다고 해서 다 싱크홀이 생기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인재도 좀 맞물렸다. 인재가 뭐냐면 최근에 지하철 공사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지하철 네. 송파는 지하철 9호선 네. 뭐 연장 공사도 하고 있고 뭐 여의도 쪽은 신안산선 네, 공사를 맞습니다. 하는데 최근에 또 무너져 내린 것도 이 지하철 공사하는 네, 부분이 그쪽이 많더라고요. 막 파내고 영향을 주게 되는데 원칙과 기본대로 잘 진행하게 되면 요즘 또 건축 기술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또 약간 부실 공사도 저는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건축비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하철 공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축비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나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니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신도시 개발도 하고 재건축하고 뭐 다른 뭐 플랜트 사업도 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하철 사업을 할 때는 손해는 보지 않아도 네, 약간 공공의 느낌. 거의 뭐 본전치기 정도로 니들이 네. 좀 해라는 네.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하철 공사하다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공사비 올려줘. 우리 안 할래. 네. 문 닫고 네. 아파트 다 짓고도 출입문 닫아버리고 네. 인상할 때까지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하철 공사하다가 돈 부족하다고 우리 공사 안 할래 국가를 상대로 네, 아무래도 그건 안 어렵죠. 되죠.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기 시간을 좀 단축하는 방법이 있고 음. 또 빨리빨리 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요즘 현장에 가보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죠. 숙련도도 떨어지게 되고 네. 뭐 자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맞물리다 보면 저는 부실 공사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겠다. 네. 최근에 결국에는 그런 집안의 약한 부분과 기술적인 문제가 좀 결합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싱크홀이 생기면 주민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하죠. 또 하나의 불안함은 또 집값에 영향을 주지 그렇죠. 않나라고 하는데 자 싱크홀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네. 막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하는 게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 지하로 네. 지하철이 다닙니다. 뭐 GTX가 다니든 네, 그렇죠. SRT를 다니든 이렇게 다니는데 GTX 논란이 있었잖아요. 청담동이나 그렇죠. 뭐 대치동에도 지하로 GTX가 다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한 게 GTX는 대심도거든요. 50m로 다니는데 네.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지상에서 지하로 미치는데 한 15m에서 한 20m 정도만 미치고 지하 50m까지는 미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진동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보게 되면 모 아파트 같은 경우 SRT가 지나가고요. 네. 단지와 단지가 있으면 단지 사이가 이제 녹지 네. 때 SRT가 들어가고 네. 그 아래에 GTX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노선이 하나 더 만들어 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 들어오려니까 SRT가 15m에서 20m 정도, 네. GTX는 50m인데 그 중간에 넣으려니까 못 넣는 거예요. 좀 애매하겠네요. 애매해요. 그래서 살짝 비껴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침범을 합니다. 그럼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구분 지상권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정부에서. 공사하는 것도 찝찝한데 등기부 등본 떼보면 구분 지상권이라는 게 또 올라가 있으면 그건 또 뭐예요? 아파트 팔 때도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LG, 삼성 가전 대리점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땅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지으면 네. 임대차 계약이 상가 같은 경우는 네. 10년이잖아요. 계약 그렇죠. 기간이. 한 50억 들여서 지었는데 10년 지나서 나가라고 하면 네. 본전 못 뽑게 되니까 지상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상의 건물은 영구 무한적으로 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분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땅 속으로 지하철이 다니게 되면 국가가 네. 요거는 내 거라고 해서 이제 구분 지상권을 성립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왠지 싫죠? 우리 집에 왠지 나라의 지분이 생기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러면 보상을 주게 되는데 보상을 많이 주면 괜찮은데 네. 조금 사례들을 보면 제가 이제 기자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 단지들은 세대별로 나누게 되면 3,000원에서 3,000원에서 뭐 한 30만 원 받는 곳들도 있는데 안 받고 안 하는 게 나은데 3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 아닙니다. 근데 돈을 받게 되면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네. 또 문제 제기도 못 하는. 그렇죠. 후송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재산권 그리고 주민들은 쉬쉬하고 있는데 뭐 지하철이 다니잖아요. SRT가 네. 다니고 진동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에 균열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안정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중교통은 네. GTX 더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네. 위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네. 우리 아파트에 지하철역 출구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괜찮겠는데 그러니까. 지나만 가면서 네. 진동도 주고 구분 지상권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갈등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 공약 보게 되면 너도나도 GTX 뭐 더 하겠다. 그 세 개 더 한다고 하잖아요. 세계도 더 하고 지방의 광역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산까지 얘기들이 간다고 하던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첨예한 뭐 네. 대립 과정이 될 것 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의 문제지. 지금까지는 뷰가 있었는데 앞에 아파트가 올라와서 한강을 가리니 해를 가리니 이것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이제 땅 밑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네요. 기왕이면 큰 단지로 지나가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뭐 게이트 하나 만들어 주든지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면 하는데 제일 좋죠. 예, 근데 50m니까 많이 내려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GTX는 50m 가면 한 200m 파야 되겠네. 그 평양 지하철처럼 혹시 핵 공격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싱크홀 얘기를 하다가 그때 서울시에서 이제 싱크홀 조사는 했다고 보도는 하는데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비공개한다고 해서 이거는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거 아닌가? 아니 조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했으면은 어디가 위험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비공개해 버리면 이게 물론 안 좋게 나온 단지들은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위험을 덮어놓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요? 대표님?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집안 뭐 보고서 보면 그냥 노출이 좀 되어 있는 거는 그 지역적으로 강남이 뭐 좀 한 65곳 정도 뭐 많았다 뭐 그런저런 얘기 정도 그리고 소위 그냥 포장지 정도만 공개한 거지 속 안에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볼수록 아마 이제 불안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덮어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 중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가장 그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역시 강남구. 네. 강남구가 좀 심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329곳 중에 65개 제일 많았다라고 하는데 많은 원인으로 보면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 강남이 지하 개발을 제일 좀 적극적으로 제일 많이 했죠. 많이 했다. 예. 그러니까 땅도 거기에 약한 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 곳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의 이런 교통 요건들이 많이 변했고 또 그 안에서 출퇴근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지하에 대한 개발 요구 같은 것도 많았거든요. 네. 뭐 지하 쇼핑타운을 만들자는 맞습니다. 지하 도시를 만들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강남권에 많이 그 이런 지하 공간들이 생겼고 역시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한 거죠. 그래서 싱크홀 얘기도 하지만 또 한때 침수 얘기도 많았던 곳이 네, 이 뭐,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하 얘기들이 많아서 막 좋은 차들이 그 다 침수돼서 매년 뭐 취재를 아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비 많이 온다라고 하면 그 네. 차 위에 누구 앉아 있는 그런 사진도 하나 찍어야 되고 하니까 네, 기자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특종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지금 당장은 강남에 있는 가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은 안 되고 있는데 점차 그런 그 안전에 따라서 가격들에는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는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요인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뭐 치안이라든지 네. 방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돈을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격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적인 부분, 특히나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부각이 된다. 특히 그 강남권에 있는 곳하고 이제 압구정동이나 반포 이런 지역들 또 잠실에 있는 지역들하고 보게 된다라면 가격에 그래도 좀 차등적으로 좀 네. 움직인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원래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강남의 목표가 강남이 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계획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거리마다 지하철역을 다 만드는 게 강남의 목표가 어느 정도는 다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또 이제는 영동대로의 지하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지하 땅을 파다 보니까 이런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지하를 지금부터 개발을 할 수 멈출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위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지진이 워낙 자주 일어났던 곳이라서 관련 데이터들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싱크홀이라는 게 물론 인재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아무래도 자연재해 쪽에 가깝다 보니까 예방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게 너무 이제 강남 쪽에 많이 나와가지고 뭐 발표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안전을 보고 뭔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차라리 그냥 투명하게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않을까 차라리 그냥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있으면 보안 공사를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냥 덮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불안 심리만 더 네, 자극하지 그러니까 않나. 지금 집값 떨어질까봐 뭐 자기 정치적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투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싱크홀까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현 대표님 그리고 김민만 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